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좋았죠. 예,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서 뭐 금요일도 흘러내림이 어쩌나 했는데 오늘 장 흐름을 이제 오후까지 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장중에 코멘트를 또 동행 가족분들에게 드렸었는데요. 막판까지 이제 확인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그래도 굉장히 세게, 이제 반등이라고 이제 오늘까지는 놓고 볼 수 있는데, 반등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좀 거세게 올라왔다. 성장주들 뭐 위주였던 강한 흐름이 수급 쪽으로도 이제 좀 불어왔고, 또 그 수급이 올리는 그런 강도 자체도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어떤 확률상 좀 높은 확률의 단기적 바닥 가능성 좀 느껴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호흡을 조금 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V자로 갑자기 막 올려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의 이제 어떤 전략보다는 조금은 여기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플레 우려에 따른 어떤 경제 어떤 변화 가능성,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이제 불확실성이 꺼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금 비율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위에서 위험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낮춰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분할로 이제 저가 매수를 시작하긴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왔는데,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호흡을 가지면서 분할로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략상 성장주 전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뭐 배터리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전장업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장 주도하는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당연히 이제 이번 조정 흐름에서도 성장주 저가 매수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 중형주 단의 종목, 이제 대형주도 메리트가 있지만 중형주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더 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략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 조정을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전환이 되면 중형주들 시총이 한 몇천억에서 한 5조 언더에 있는 그런 기업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강하게 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드렸고, 그런 전략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고,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삼성바이오가 신고가 흐름을 냈고 시장을 좀 주도하고 압도하는 그런 9%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시총이 수십조짜리가 10% 언저리 상승을 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어떤 이제 현상인데, 이제 이슈 자체가 이제 좀 크죠. 모더나의 이제 백신을 삼성이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 연기금 비롯해가지고 기관들이 막 싹쓸이 했었거든요, 물량을.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뭐가 있지 않고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루머가 돌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그걸 이제 회사 측이 확인해서 아니다 했잖아요, 화이자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바로 반박을 했는데 전면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주가가 죽지 않고 수급이 나쁘지가 않다. 이거 왠지 느낌상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화이자 루머를 이제 딱 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부인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들, 개인이 이제 실망 매물 던지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그 물량을 받고 나중에 모더나 백신이 터져서
예, 또 이거 터지면 또 뉴스 언론 나오니까 개인들 또 뛰어들면 또 던지고자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루머를 터트린 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루머라는 건요, 전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야, 저거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일단은 뭐 위탁 생산 기대감에 지금 신고가를 냈다는 부분은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제가 훈풍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가 좀 들썩이면서 지수까지 강한 반등을 만들어줬고, 코스닥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셀트론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도 나왔고, 예, 시장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짚으면서 또 전략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마감부터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1% 상승해서 31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50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도 1.5%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966포인트, 1000포인트를 이제 다가가려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거의 900여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장세의 흐름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에 이제 좀 우량주 모여있는 지수가 2.2%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시총이 좀 큰 그 중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구나.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이런 핵심 성장주군들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100억을 순매도하면서 수급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 매도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돌아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전환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전략상 좀 강하게 이제 그냥 내가 저가 매수하려고 준비해놨던 이 100만큼의 자금을 그냥 싹 다 이제 저가 매수하자. 이렇게 하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0.7% 올랐고 S&P가 1.2% 올랐고 다우도 1.2% 오르면서 장대 음봉 뒤에 장대 양봉 형태로 나왔거든요.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충격이 이게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거나 탄력적으로 강하지 못했고, S&P 다우가 이제 세게 쳤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여기서 오늘 강하게 좀 올려친다거나 그냥 이제 뭐 도치 형태 정도 나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저는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아시아 증시도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 2.3% 상승하면서 세 번의 장대 마지막 음봉을 되돌리는 형태의 어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다. 홍콩 증시 0.6% 올랐고 양봉이죠. 대만 증시 도치 형태 1% 상승인데 일단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대만 증시가 빠진 이유 자체도 좀 과도했고, 코로나 그 부분하고 TSMC 이제 월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뺄 건 아닌데, 지금 각 증시별로도 상당한 어떤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껴있기 때문에 뭔가 좀 도화선이 되면 급락 형태가 연출되기도 해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 시장도 많은 그 부담스러운 어떤 물량들이 위에 꽉꽉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크러쉬 나면 싹 나오면서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이렇게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좀 털어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진 대출을 꽉꽉 잡아가지고 이제 무거워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약해지잖아요. 이미 막 레버리지 꽉꽉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갈 때 되게 강하게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번 인플레 가지고서 세계 증시를 조금 단기적으로 세게 조정을 만들었던 거는 좀 무거워진 그런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어떤 행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그런 것들이 털리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그래서 대만도 이제 세게 이렇게 쳤던 것 같고, 중국 상해 증시가 1.7% 상승하면서 최근에 박스권의 상단을 살짝 좀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은 아시아권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 또 한국 증시 모두 괜찮은 궤적의 어떤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보다 더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여기 61선 지지를 받았던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양봉이 떴지만 요걸 깨버리면, 만약에 61선을 깨버리면 여기까지 열어둬야죠. 당연히 3000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이제 우리가 뭐 왜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왜 빠지는지 뭐 인플레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이제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제한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서로 막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던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구나 하면 이제 더 이상 좀 던지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의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다면 사실 여기까지는 좀 빠지긴 쉽진 않을 거다. 여기서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요걸 오늘 뭐 밤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고, 그게 또 아시아 시장에 월요일 날 또 영향을 미치면 또 이제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친다면 요 정도 열어둘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서 보면 크게 그럴 것 같진 않다. 오늘 수급의 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강했던 느낌이 뭐냐면, 뭐 이 정도 내려온 요 정도 주가면 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형태여서 조금 주말이 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 상승했는데, 어제 이제 여기 121선 부근에 걸치긴 했는데 오늘 그걸 다 되돌렸거든요. 보시면 어제 이제 시초가가 963포인트인데, 그렇죠? 963포인트, 그리고 고가도 이제 965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966포인트로 어제 가격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의 어떤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의 확률이 높죠. 확률. 그래서 기술적으로 확률이 높다. 이런 날도 이제 장악을 확 해버리면서 추세 전환이 나중에 되니까 추세 전환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고점이든 저점이든 지나봐야 아는 건데, 확률상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패턴상 전환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시면 장악을 한 듯 했는데 다음날 밀려버려가지고 다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봉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신다면 일단 오늘 미국이 중요한데, 확률상으로는 그래도 전환될 이 지점에서 추세가 좀 전환될 가능성은, 확률은 좀 높은 편이다. 여기서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중바닥 형태까지 또 만들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지지까지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의 봉을 장악하는 형태로 상승 장악형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가 강한 어떤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확률상 좀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급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100억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줄었죠. 최근보다 2조 원 팔았죠. 2조 7천억 팔았죠. 어제는 1조 4천억을 팔았죠. 조금 가라앉은 듯한데, 일단 이게 좀 전환된다든지 뭐 한 1,000억대로 좀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가 볼 땐 좀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확연하게 안심하고 이제 좀 저점 확인했구나. 그러면 이제 저점 매수할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질러보자.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기관들도 이제 좀 잠잠해졌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뭐 외국인들 순매수 770억, 기관도 좀 순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선물 쪽으로도 이제 어제 만기 6,700억 선물 순매수, 오늘도 순매수
기조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또 보탬이 되는 어떤 파생 포지션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한번 등락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면서 그래도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수급상으로도 오늘은 그래도 외국 기관이 많이 줄었죠. 매도가. 평소에는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수급상으로 좀 양호했고, SK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해줬고요. 최근 낙폭이 컸죠. 기관은 매수세로 좀 들어왔네요. 삼성바이오가 이제 오늘 상승을 완전히 이끌었죠. 보시면 9.4%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으로 거래량까지 100만 주 터지면서 결국은 돌파 신고가, 그러니까 진성 신고가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5월달 들어서만 해도 2,600억을 순매수했었어요. 연기금이 1,300억.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얘기 드린 게 이거 정보 모르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조금 좀 안타깝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요거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해도 기관들이 6,100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외국 기관이 뭐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한 거죠. 올해 들어서만 해도. 그래서 백신 CMO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뭐 진작에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더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사실 모더나가 한국 지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시아권 생산 기지를 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만약에 모더나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어떤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아마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LG화학이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좀 아직까지 좀 약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은 오늘 뭐 쌍끌로 들어오진 않았네요. 네이버가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죠. 1.4%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수급은 여전히 좀 좋지는 않네요. 현대차 약보합 정도, 카카오 약보합 정도.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형주보단 좀 세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조금 기간 조정하는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의 이제 개별 이슈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고, 삼성 SDI도 오늘 좀 흐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상승 패턴으로 외국 기관의 쌍거리 매수 좀 과도했죠.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고, 셀트론 2% 상승,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점은 확인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뭐 나올 게 좋을 것만 있잖아요. 뭐 우려할 것들이 뭐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지닐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0.9% 상승, 현대차 그룹이 뭐 이따가 이제 짚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투자 발표가 있었죠. 포스코 약보합 정도, 삼성물산이 5.6% 상승을 이제 보이면서 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그래도 강보합 정도,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SK이노베이션 4.2% 상승으로 사실 이제 정유가 본업이잖아요, 사실. 정유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수혜를 보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민감 그리고 성장이 같이 붙어 있는 뭐 SK이노베이션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고 생각하고요. SK텔레콤 1.4% 상승으로 계속적인 어떤 상승 패턴,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지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SK도 이제 2.2%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NC는 1% 정도 약세, 셀트론 헬스케어 3% 강세, 그리고 HMM이 영업이익이 분기 1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엄청나다. 지금 뭐 해운 대란이 맞긴 맞구나. 매출은 2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면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잡힌 거죠. 그만큼 다소 좀 일시적인 그런 어떤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이거 다 개인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예, 접근하면 안 되죠. 예, 혹시라도 이제 접근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 이거 분기에 1조면 올해 분기마다 1조씩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4조면 야, 10배만 퍼 쳐도 40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죠. 예, 일시적인 어떤 실적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피크 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기도 2% 상승하면서 IT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아니 너무 과도하게 좀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뭐 복원되는 흐름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 2% 상승하면서 최근에 수급 외국인들은 좀 팔긴 했지만 기관들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으로 저는 10만원 정도가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해서 뭐 옆으로 돌리는 그런 박스권 어떤 형태를 되고 있지만 뭐 결국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업은 장기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보다 더 강한 어떤 상승과 빨간불이 많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3% 상승, 제약도 2%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좀 조정이었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오늘 반등이 좀 거셌고, 너무 떨어졌죠 사실. SK머티리얼즈 플러스권으로 이제 됐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2% 상승. 컨텐츠 쪽으로는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솔브랜도 이제 상승 2% 가까이 상승. 그리고 장비들이 좀 많이 상승했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이 삼성전자 불러가지고 지금 아마 뭔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지금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에 뭐랄까요, TSMC 노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기업에 대한 그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그 감소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해가지고 막 이런 기업들까지 막 같이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폭락을 시킨 거잖아요. 이거 뭐 사실 웬 떡이냐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장비주들 막 최근에 우르르 막 이렇게 떨어진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익 아이패스든 테스든 뭐 오늘 그 유진테크든 그 PSK든 이런 것들은 다 기회였다고 보고요. 테스도 6.5% 오늘 상승하면서 추세를 좀 되돌리는 흐름으로 최근에 이제 그 수급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을 이제 쌍끌어 샀네요. 그리고 이제 뭐 유진테크 8% 상승했죠. 외국인이 좀 많이 샀네요. PSK도 8.8% 상승. 실리콘웍스도 3% 상승. 요거 근데 조금 부담이 있다, 주가 위치. 그리고 이제 유니셈도 4%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TCK도 반격하는 수급과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고, DB하이텍은 좀 빠졌네요. 3% 정도 빠진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세진중공업 4.7% 상승으로 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호재를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기관들도 수급을 좀 보이는 형태였던 것 같네요. LNF 5.8% 상승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 뭐 대폭적으로 이제 오르는 흐름 보였고, ST팜 2.5% 상승, 그리고 KMW 1% 상승. 유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CMO, 백신 CMO 업체들이 그냥 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 컴투스는 오늘 좀 쉬었던 것 같고, 오늘 그래도 기관들은 매수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구간대인 것 같아요. 매물 소화되는 뭐 그런 구간. 매드팩토가 9% 상승.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어 이제 순매수를 했고, 또 좋은 함께 또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첨보 2차전지 소재주 2.7% 상승. 그리고 이제 콜마 B&H 이런 것도 이제 건기식 기업으로서 인플레 수혜주죠. 노바백스, 뭐 뉴트리, 콜마 B&H 이런 것들 건기식 3대장. 이런 종목들은 저는 흐름 시장 대비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SFA 이제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당연히 5.6% 강세 흐름. 동진 세미캠도
반도체 소재주로서 3% 상승을 이제 보여줬고요. 동아기업 2차전지 소재주로서 6% 상승 반등. 이오테크닉스도 6.9% 반도체주로서 이렇게 반겨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동시순매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순매수 상위 종목 보죠. 삼성 SDI가 1위네요. 590억.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삼성물산도 590억 정도 쌍끌이 순매수, 기아도 470억의 쌍끌이 순매수, 삼성바이오도 270억의 쌍끌이 순매수, 셀트리온도 이제 순매수 쌍끌이로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죠. 그래서 방산 부문과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 부문을 같이 갖고 있는 또 이제 대표적인 한화그룹의 또 대표 기업이죠. SOL도 쌍끌이 순매수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 밑으로는. 호텔신라가 오늘 밀리긴 했지만 전체 이제 성장주가 보다 더 탄력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밀린 거지, 수급은 계속 외국인 기관들 사고 있어요. LG노텍도 좀 과도하게 많이 밀린 것 같아요. 3% 상승으로 이렇게 수급도 좋았고 반등하는 흐름. 신세계 인터내셔널 계속 수급 좋죠. 안정적인 상승을 좀 해주는 인플레 수혜주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뭐 자원 개발하는 기업이죠. 한미 반도체 기업으로서 9.5% 상승. 코사로 넘어가면요, JYP가 제일 좋았네요. 수급이 160억 정도. LNF 성장주 많이 보이죠. 2차전지, 뭐 반도체,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매드백도도 있고, PSK도 반도체, 녹시자 랩셀도 바이오. 그래서 유투리가 여기 또 쌍끌이 순매수네요. 와, 이거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 리레이팅의 어떤 궤적이거든요. 차트 흔적. 이게 먹는 콜라겐 해가지고 이너뷰티 뭐 이런 기업으로서도 좀 유망해 보이고, 콜라겐 등 대표 건기식 제품 고성장이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잡혔다. 뭐 보수로 따져도 퍼가 10배 내외 정도밖에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 뉴트리는 기업이 재평가되는 국면의 어떤 차트 궤적이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매일마다 보다 보면 괜찮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어요. 뷰웍스 같은 기업도 꽤나 이제 유망한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좀 좋은 어떤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수급이 이렇게 막 쌍끌이로 좋은 종목군들은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슈 오늘 첫 소식은요, 셀트리온 소식부터 하도록 하죠.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환응을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바이러스가 조금 더 뭐랄까 중요하잖아요. 인도가 지금 처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이게 좀 공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때마침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중화 능력을 확인했다. 결국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견해도 좀 밝혀온 셀트론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해당 국가에 조금 뭐랄까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어떤 아프리카 쪽 변이주도 같이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중환응에 대해서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물로 넘어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확인하고 또 이제 임상을 진행해야겠죠. 다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시험에서는 브라질 변이주에는 중화 능력이 감소됐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동물로 넘어가서 하면 또 다르죠. 저번에 이제 그 남아공처럼, 남아공도 시험관에서 질병청이 했는데 이거 뭐 효과 없더라 했는데 셀트론이 동물 시험으로 넘어가서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물로 넘어가서 또 해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레키로나가 최근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남아공, 영국, 브라질,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등 다양한 변이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지만, 추가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새로 발생되는 변이에 레퀴노나가 중환응을 보이는지 계속 시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어야지 또 원활하게 해당 국가들에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트룩시마 관련해서 그 바이오젠과 이제 특허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6년 만에 좀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외에서 지금 뭐 문제는 없는데 국내에서 좀 이런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었고요.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는 게 또 우호적인 부분이죠. 결국 이제 셀트론이 해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뭐 특허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선례를 좀 남겼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소송이라는 게 진짜 오래 끄는 것 같아요. 2015년인데 지금 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원만히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특허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면 일정을 지불하고 한다든지 정말 그래야지 않을까 싶어요. 소송이 이렇게 길어지면 서로 간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청구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해외 이제 출시 시에는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면서 빨리 출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마 요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교훈을 얻었고 또 케이스를 얻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완전히 벗었다는 거 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소식이 또 이제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을 만든다는 이런 어떤 기사 내용들이 계속 쏟아진 건데 그 화이자 루머 때는 이제 조혜 공시에서 즉각 이제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좀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뭐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얘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은 더 달라붙는 것 같고 일단 요거 이루어지면 삼성바이오 위상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아지죠. 지금 모더나가 이제 뭐 핵심적인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이게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엄청난 물량의 백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걸 위탁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브랜드력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K바이오 전체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그런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삼성이 이제 모더나 백신 여기 이제 진짜 된다면 그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원천 기술을 이전하기보다는 뭐 mRNA, 지질 보호막 이런 원료를 들여와서 이제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정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뭐 시장이 좀 예상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냥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랄까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 나오면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대리 생산 기지 정도 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더나가 이제 위탁해주겠다. 일단 뭐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인천 송도 공장에서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의 최종 생산을 맡기로 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는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백신 중 일정량을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원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실 모더나하고 이런 계약 맺는 것들은 국가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미 얘기는 상당 기간 진행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알았던 일부 기관 측이 매수를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이날 해명 공시에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설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삼성바이오가 이제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도 세계 수준의 양산 능력,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더나는 그동안 미국 이제 매사추세츠주 공장 외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이제 CMO인 스위스 론자에서만 백신을 생산을 해왔다. 삼성바이오는 세계 CMO 업체 중 1위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36만 리터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캐파를 보고 아마 위탁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동맹 국가니까 또 미국이 받고 싶은 또 반도체 생산 공장이라든지 최근에 뭐 현대차가 발표한 그 자동차 분야, 뭐 UAM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원했을 거고, 이쪽에 대한 생산을 주면서 주고받는 식의 우호적인 동맹의 어떤 돈독을 다지는 그런 어떤 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지금 뭐 꽉 찼죠. 꽉 찼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참 뭐랄까 참 그때도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그냥 단순 위탁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높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분명. 치료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찬사를 보내주고 응원을 해줘야 사실 더 그런 의지들이 발생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차라리 셀트리온이 이제 치료제나 이제 항체 의약품을 안 만들고 그걸 뭐 CMO로 돌리면 오히려 시총이 지금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뭐 참 아쉬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더나와 어떤 계약 가능성은 우호적인 부분이다. 전체 바이오 업종에도. 삼성바이오는 위탁 생산과 함께 mRNA 합성 및 지방 보호층 생산 등 전체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 이전만 이뤄지면 삼성바이오가 수개월 이내에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전 공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서 어쨌든 이걸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정에 대한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그런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업그레이드가 분명 되겠네요. 하지만 원천 기술 자체에서는 아마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더나가 그런 건 주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핵심 원료인 mRNA와 mRNA의 보호막인 지질 나노 입자는 당분간 수입할 걸로 보인다. 그때 이제 나이백에 대한 그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그 모더나가 갖고 있는 그 특허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모더나의 기술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하 70도로 냉동 출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 특허를 요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아뷰투스라는 이제 업체가 요 특허를 갖고 있어요. 요 이제 보호막, 요 보호막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요 이제 핵심 원료하고 이런 것들을 그 기술 이전까지 못 해준다. 모더나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요 기업의 특허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데 뭐 그 찾고 있는 기술 중에 또 뭐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또 갖고 있다 해가지고 또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연결됐는데 어쨌든 모더나가 기술 이전을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로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 21일 그 방미하죠. 문재인 대통령 방미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경제 사절단을 데려가는데 거기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포함되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도 같이 가고요. 그래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에 대해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 백신을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정부가 뭐 8월 위탁 생산 협의 중이다 하는 그게 이제 기업이 뭐 삼성바이오였던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8월 이후 국내 위탁 생산은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슈 자체는 뭐랄까 확정될 때가 아마 주가의 어떤 고점대를 찍는 삼성바이오 이제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죠. 네, 현대차 그룹이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차 그룹은 정말 미래에 아주 최적화된 길을 걷고 있고 아주 정확한 급소 지점들을 찝어가지고 그쪽에 역량과 에너지와 그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경영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룹이고 기업인데, 어쨌든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기업들이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굉장한 큰 입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현지에다가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 일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번에 큰 결단을 했고 이걸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까지 이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룹인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삼성동 한전 부지 10조에 사면서 정부에도 거의 뭐 기부를 했다 보면 되는데, 정말 정부에 많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 그리고 이제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분야에 이제 고루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조 4천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현재 전용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그 방문한 이후 이제 막대한 이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이유로 방문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21일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투자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현대차그룹 미국 법인은 25년까지 미국 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전기차, 수소차,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래요. 삼성동에 본사 4억을 더 올려가지고 100층 뭐 이렇게 높게 올려가지고 몇 조 원을 더 쓰느니 그 자금 이런 데 써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미래 성장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에게 또 좋은 어떤 가치와 이제 수익을 제공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 그거 높게 올리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는 미국과 전 세계 모빌리티의 미래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투자 결정은 현대차 그룹이 현재와 미래 제품의 우수성을 계속 추구하려는 그런 확증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현대차의 DNA를 확실히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할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선 이유는 현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 판매된 전기차는 60만 대를 넘었다.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차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지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글로벌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과 경영적 판단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생태계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런 어떤 투자들을 집행한다고 하고, 또 UAM, 로보틱스, 또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집행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뭐 미국 모빌리티 회사 앱티브하고 합작사 모셔널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 현지에 집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마음에 들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반도체 쪽도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죠. 또 삼성바이오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이 대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미국 반도체 회의에 지금 삼성전자가 초대됐기 때문에 하여튼 삼성도 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사실. 현대차 하는 거 봤으니까 뭐 지금 삼성도 아마 거의 지금 아웃라인 다 만들어 놓고 서명 남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 이재용 부회장 서명을 남겨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원활치 못하는, 좀 빠른 판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상회담 전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던데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한번 투자 압박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일단 삼성전자는 국내에 시스템 반도체 171조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그러면 미국에는 왜 이러죠? 너희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돈을 벌었냐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야, 삼성바이오 그렇게 위탁 생산 해주는 거 주는데 삼성전자 너희는 반도체 공장 왜 또 얘기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큰 규모, 뭐 20조 얘기 나오네요. 20조 규모 이렇게 투자,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단은 타겟이죠. 중형주단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탄력적인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리포트 좀 보면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IT 쪽 얘기입니다. 최근에 IT 쪽 낙폭이 컸는데 사실상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크게 나쁘거나 한 건 없잖아요.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뭐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이런 여기 언급된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등 대형 IT의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뭐 LG노텍은 중형주급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된다는 것 자체는 아니 LG전자가 파는 가전제품 가격 올릴 수 있다는 거고, LG노텍이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 기기들에 대한 어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업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최근에 너무 과도한 어떤 하락을 한 부분들은 아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종목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보다는요, 저는 LG전자 그리고 LG노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일단은 뭐 MC 사업 중단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가전, TV 뭐 이런 전장 쪽에 대한 판매 집중을 한다. 그리고 전장 부문의 투자 집중이 새로운 성장기를 가져올 걸로 판단한다. 그리고 LG노텍은 애플 내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균 공급 단가도 상승해서 수익성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도 한 1조 원 수준. 그래서 전장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 LG노텍 같은 기업은 좋은 기회의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 같은 기업,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결국 이제 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고객사들이 디램과 낸드 모두 투자에 나섰다는 부분이 결국은 테스가 이제 이 호황 사이클로 들어가는 흐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어떤 조정이 뭐 반도체 쪽, IT 쪽 조정이 저는 원탑으로는 반도체 장비주 저가 매수가 가장 어떤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스도 대표적인 그런 향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클래시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내수는 조금 아쉬웠고 수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사상 최대 분기 수출을 기록했다 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1,000원 유지,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의견이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죠. 최근에 낙폭을 좀 많이 보였고 주가 메리트가 좀 높아진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해외 매출 성장에 주목할 시기다 해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주가 투자 포인트를 삼자. 결국 이제 해외 쪽에서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이 미용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늘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해외 쪽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클래시스의 강한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백신 공급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 및 수출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 브라질 이외 지역에서의 꾸준한 수출 성장세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해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9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50억에서 퍼는 한 19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미용 업체로서 지금 밸류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내년 예상 실적은 1180억에 영업이익은 670억, 퍼 단으로 치면 16배 정도.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류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코로나 진정세일수록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해외 매출 성장 주목해보자. 코로나 진정되면 클래시스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을 해보고요. 한 주간 참 시장 변동 컸던 것 같네요. 다들 아마 좀 시장을 바라보면 굉장히 좀 지친 그런 한 주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또 생각보다는 좀 강한 어떤 탄력과 힘을 보여준 그런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말은 편안하게 좀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기업의 체질의 어떤 변화라든지 시장의 진짜 천정권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강세장의 전반전이 마감되고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그 약간 좀 쉬는 타임에서의 어떤 변동성, 그런 구간대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폭풍 같은 연장전까지 보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체크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모두 불금 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 친지, 친구 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